앞으로 대출 받기가 점점 더 깐깐해진답니다.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의 문턱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신한은행, 우리은행 주택담보 상품 요건을 강화하고 있답니다. 5대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이 11월도 1조 9천억 늘었답니다. 이게 뭡니까 이거? 정신이 나간 거죠.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? 지금의 정부가 계속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내니까 대출이 이제 안 줄어드는 거예요.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? 한국 망하는 거죠. 한국의 금융계들이 이제 정부를 못 믿겠다고 스스로 대비책을 만들고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. 왜냐? 그렇게 해야 이제 부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지금 참 충격적인 일들인 거죠. 사실상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정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정부의 힘이 서서히 이제 줄어드는 거죠. 개막장이 되어가는 거다라고 보면 거의 맞겠습니다. 어쩌다가 이 모양까지 됐을까? 라는 생각이 들죠. 참 걱정입니다. 막막한 거죠. 뭐 이제 이번 달만 들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3조 3천억이 늘었답니다. 이 말이 됩니까?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죠.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? 지난달 말 기준하고 비교하면 1조 9천억이 늘었다고 하고요. 뭐 이래저래 충격이죠.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걸까요? 이제 은행들이 저렇게 이제 대출 문턱을 안 높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. 이제 없던 이제 한도도 뒀답니다. 이래저래 이제 계속 이제 은행들이 이제 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연말이 되면 될수록 은행권들 전반에서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? 이제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이 대거 어려워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. 답이 없다라고 봐야죠. 이제 지금 현재 대놓고 집을 사라고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뭐 이런 와중에 대출이 줄 수 있겠냐고요. 대출이 줄어들 수가 없죠. 지금도 청년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계속 집 사라고 대출을 해준다고 지금 꼬드기고 있잖아요. 이게 뭐냐라는 거죠. 아니 지금도 청년들에게 2030들에게 빚내가지고 집을 사라고 꼬드기고 있죠. 실제로는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부동산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대출만 늘려주는 개막장 짓을 벌이고 있죠. 이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. 앞으로는요. 앞으로 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은 그냥 망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망해. 안 그러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.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2021년에 주택담보대출을 4억 받아가지고 집을 6억에 샀는데 4억으로 다시 주저앉은 거예요. 사실상 자기 돈이 여기 다 날아가 버린 거죠.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좀 지나면요. 저 대출받은 4억에 대해서 5천만원 1억은 일시상한 요구를 받을 거예요. 금융권에게. 그럼 답이 있냐고요? 답이 없죠. 미치는 겁니다. 이제 몰락하는 거죠. 이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라고 생각해야죠. 참 무서운 일입니다. 끔찍한 일이죠.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? 답이 없는 거예요.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. 그런 개막장 짓을 지금 이제 겪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.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. 앞으로 빚을 낸 사람들은요. 지옥에서 살게 될 거예요. 지옥에서. 왜 지옥에서 살게 되겠습니까? 이자가 미친듯이 올라가니까. 나중에 가산금리 올라가는 겁니다. 대출 많고 연체하거나 하면 가산금리 미친듯이 올라가죠. 아마 법정 최고이자인 20% 받아야 될 거예요. 20% 내야 될 거예요.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이 주냐? 안 줄어요. 안 준다라니까요. 왜? 더 안 좋은 조건으로 계속 대출을 찾아 나설 밖에 없거든요. 시간이 지나면 뭐 하겠습니까? 사채 쓰겠죠. 사채. 뭐 이제 빠져나올 길도 없어요. 나중에 계속 막히면 카드 리볼빙 쓰다 그러다가 이제 궁지에 몰리면요. 그럼 이제 한강 가는 거죠. 안 그러면 답이 없는데요. 금융권들이 착실하게 차근차근 기다려주겠냐고요.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무서운 일이죠. 무서운 상황들이 이제 펼쳐진다라고 봐야죠.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.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거죠.
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며 살아야 될 겁니다. 암담하겠죠. 깝깝하겠죠.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계속 부추기는데 어이가 없죠. 참 황당하다라는 겁니다. 실제로는요. 지금 정부가 청년들이 살 수 있을 만한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 같은 걸 늘려가지고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러긴 싫고 그냥 기득권들 그냥 원래 이제 건설업계가 이제 비싸게 지어놓은 집들 비싼 돈 주고 살아 이 말이죠. 그러라고 지금 계속 저러고 있는 겁니다. 집값 떠받들어가지고 이제 막장짓을 계속 하려는 거죠. 지금 은행 가계대출금리가 5% 돌파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. 이래저래 말이 많아요. 평균금리 말입니다. 평균금리가 5개월 만에 5%를 돌파했다. 뭐 이런 얘기들이 파다한데요.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죠. 평균금리가 5%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5.5% 되고 6% 되고 6.5%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냥 미치는 거죠. 가계부채 터지면요. 대출금리는 그냥 10% 그냥 올라가는 거죠.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. 뭐 별것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. 한국은행 기준금리 3.5, 미국이 5.5. 왜 저렇게 역전이 2%까지 벌어졌는데도 한국은행이 어떻게 못하고 있잖아요. 지금 살인판을 계속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냥 개막장 되는 거죠. 엉망 되는 겁니다. 다 망가지는 겁니다. 지금 주택담보대출 2%로 청년들에게 빚내서 사라고 꼬드기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예요. 예전에 문재인 정부도 개막장짓 했지만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그 기조를 그대로 이어와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다라는 겁니다. 저금리로 대출해가지고 집 사라고 하는 건 그냥 대한민국 부동산 다 망가뜨리고 청년들 빚쟁이로 전락시켜서 기득권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 나라로 더 고착시키려고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뭐 많은 생각들을 해야죠. 참 많은 고민들이 듭니다.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거죠. 누가 뭐라고 해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. 사는 게 참 힘들고 어렵죠. 막막합니다. 이런 상황 저런 생각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간 삶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.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나야 된다라는 거. 절대로 쉽게 만만하게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살아갈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.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. 더 무서운 시간을 우리는 이제 맞게 될 겁니다.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죠.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. 절대로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. 빚지는 건 정말로 위험한 짓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